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오늘 주제는 메이투안의 2분기 실적 및 현황 분석입니다. 키워드로는 2분기 실적, 배달기사 보험, 반독점 규제, 업계 경쟁 등이 있습니다. 우선 메이투안의 매출 구성을 명확히 알고 갈게요. 아시다시피 메이투안은 3대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 배달 앱 사업, 두 번째는 호텔 매장 예약, 셋째는 신사업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음식 배달 앱 서비스, 주황색은 호텔 숙박 예약, 민트색은 신사업인데 보시면 2017년 이후 음식 배달 서비스 사업의 비중이 점차 축소됐고 요 주황색 호텔 숙박 예약 비중도 점차 축소되는데 반대로 요 민트색 신사업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 비중이 57.73%, 호텔 숙박 예약이 18.51%, 신사업이 23.76%였는데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음식 배달 서비스가 54.1%, 호텔 숙박 예약 18.8%, 신사업이 27.1%예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음식 배달 서비스가 52.8%, 호텔 예약이 19.7%, 신사업이 27.5%입니다. 신사업에는 주로 공유 자전거, 식재료 소매, 외식 관련 B2B 등이 있는데 여기서 식재료 소매는 주로 커뮤니티형 공동구매 또는 동네형 공동구매라고도 하죠. 지난 8월 30일 메이투안이 2021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 437.5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는데 중국 현지 증권사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고 조정 후 순이익은 22.17억 위안 적자인데 이 적자 규모는 현지 예상치보다 조금 작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메이투안의 분기별 매출액 및 증가율인데 보시면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1분기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2분기 요 두 개 분기만 매출액이 줄었고 2018년 이후 대체로 분기별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 그림은 메이투안의 분기별 조정 후 순이익 및 조정 후 순이익 증가율 추이인데요. 이 하늘색 막대가 분기별 조정 후 순이익이고 단위는 1000위안, 주황색 선이 조정 후 순이익률입니다. 보시면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년 1, 2, 3, 4분기, 20년 1, 2, 3, 4, 2021년 1분기, 2분기 쭉 보시면 2018년에는 계속 적자, 2019년부터 20년까지 살짝 흑자를 보였지만 2020년 4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올해 1분기, 2분기는 계속 적자를 유지했습니다. 즉 메이투안의 과거 몇 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계속 늘었지만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부터 메이투안의 3대 사업별 실적을 설명할게요. 이하 숫자 모두 올해 2분기 기준입니다. 매출 비중 52.8%인 음식 배달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5.2% 증가했습니다. 2분기 음식 배달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 늘었고 일평균 총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8.9% 늘었고 1인당 거래 금액은 49위안에 달했고 1인당 연간 거래 건수가 25.7회에서 32.8회로 늘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이익의 성장은 배달 기사 비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2분기 자사 배달 기사 비용이 15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는데 이 55%라는 증가율은 배달 거래 건수의 증가율보다 좀 낮았습니다. 이어서 매출 비중 19.7%인 호텔 숙박 관광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3%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7%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높았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2분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여기서 기저효과를 배제할 수 없겠죠. 이어서 매출 비중 27.5%인 신사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2.38억 위안 적자를 봤습니다.
즉 2분기 실적은 이 신사업의 적자 때문에 기존 주요 사업인 음식 배달 서비스와 호텔 숙박 예약 관광 이런 기존 주요 사업의 이익을 상쇄시켜 버렸다는 거죠. 신사업 매출의 고성장은 주로 음식료, 소매, 외식업 B2B 및 공유 자전거의 매출 성장에 기인했는데 2분기 메이투안 쌍거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고 메이투안 마이차의 거래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메이투안 쌍거는 식재료 주문 후 30분 내로 배송되는 그런 퀵 서비스를 말하고 메이투안 마이차에는 그냥 일반적인 음식료 주문 배송입니다. 이 그림은 메이투안 신사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이인데 이 하늘색이 분기별 신사업의 매출액이고 이 회색 선이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주황색 막대가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면 대체로 2020년부터 신사업의 매출액은 계속 늘었지만 동시에 이익은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됐죠.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쪽이 성장성이 높으니까 계속 돈을 태워서 매출을 늘리는 방식이죠. 이번 실적 설명회에서 메이투안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인 왕싱은 지금 메이투안 요슈엔의 중점은 여전히 창고 밀도의 향상과 좋은 유통 체인의 구축에 두고 있고 이로써 커버하는 지역을 더 확대하는 동시에 작은 도시로의 침투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이투안 요슈엔은 메이투안 산하의 커뮤니티형 공동구매 또는 동네형 공동구매라고도 하죠. 앱으로 식재료를 주문해서 집 근처에 있는 메이투안 매장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커뮤니티형 공동구매, 즉 동네형 공동구매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과 더 작은 도시로의 침투율을 확대하기 위해 메이투안은 계속 돈을 태워서 이익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고객 수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죠. 이 그림이 메이투안 이용자 수 추이인데요. 하늘색 막대가 이용자 수 단위 100만, 주황색 선이 YOY. 보시면 이용자 수가 2018년 1분기 3.258억에서 꾸준히 늘어서 2021년 2분기까지 6.28억에 달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지금 메이투안이 앞에 놓여진 부담 요인들을 볼 텐데 배달 기사들의 보험 문제, 반독점 규제, 그리고 업계 경쟁 심화 등이 있죠. 메이투안은 기존의 배달 기사들의 사회보험 문제, 그리고 양자택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죠. 여기서 양자택일은 입점 외식 업체들에게 다른 경쟁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 못하게 하는 그 양자택일을 말합니다. 그동안 배달 기사들의 노동 안전과 복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지난 7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 등 7개 부처에서 온라인 외식 플랫폼의 책임 구체화, 음식 배달원 권익 착실히 수호할 것에 관한 지도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모 조사기관에 의하면 만약 메이투안이 모든 자사 소속 배달 기사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한다면 매년 100억 위안 정도의 고정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 이는 메이투안의 이익 공간을 압축할 것이다 하고 예측했습니다. 참고로 메이투안의 2020년 매출액이 1147억 위안이니까 100억 위안이면 작년 매출의 약 9%에 근접하죠.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즉 2분기 실적 발표 당일인 8월 30일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공고를 하나 발표했는데 공고 제목이 시장감독관리총국 행정지도 강화, 공유 소비 분야 가격 경쟁 질서 착실히 수호. 내용을 보면 메이투안을 포함한 8개 공유 소비 기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지난 6월 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동 8개 기업의 공유 충전 배터리 시설의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정돈 작업을 했고 정돈 후 가격이 내려갔다. 그리고 메이투안과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메이투안이 과거에 모바일을 인수할 때 법에 따라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는 문구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이투안이 2018년 4월 3일 모바일이라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기업을 인수했는데 그 후 2020년 12월 14일부터 모바일 자체의 앱과 모바일 유체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정지했고 모바일은 메이투안 앱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8월 3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이 공고를 낸 후 메이투안은 같은 날 다음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거해 당사에 대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8월 30일 현재 관련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당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당사는 현 단계에 있어서 관련 조사의 상황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당사는 기존의 상업관례 변경을 요구받거나 또는 고액의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메이투안이 8월 30일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처벌 조치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또 벌금이 얼마 나올지는 미지수라 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 2020년 12월 24일부터 독점 행위, 즉 입점 상인들에게 다른 경쟁 플랫폼에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양자 태기를 강요해온 그 행위에 대해 입건 조사하기 시작해서 2021년 4월 10일에 182억元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182억元은 지난해 알리바바 중국 국내 매출액의 한 4% 정도에 해당됩니다. 중국 반독점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벌금의 상한이 기업 매출액이 10%인데 메이투안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1,147억元이니까 만약 벌금이 부과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114억元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조사 기간으로 봤을 때 알리바바의 경우 2020년 12월 24일 조사 개시부터 2021년 4월 10일 판결까지 3.5개월이 경과되는데 메이투안에 대한 조사는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이미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단순히 기간만으로 봤을 때 메이투안에 대한 조사가 알리바바 때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거나 또는 관련 조치가 그때보다 좀 더 세부적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8월 30일 메이투안의 발표 내용 중 당사는 현 단계에 있어서 관련 조사의 상황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당사는 기존의 상업관례 변경을 요구받거나 또는 고액의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구에서도 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처벌도 처벌이지만 메이투안이 이제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아마 업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싸워나갈지 그리고 미래의 사업 전략, 사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잡을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메이투안은 알리바바,抖音, 쿠아이쇼 등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했습니다.抖音은 틱톡의 중문명입니다. 지금부터 계속抖音이라고 할게요. 경쟁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메이투안은 알리바바,抖音, 쿠아이쇼 등 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현지 생활 서비스는 현지 외식, 생활 서비스, 레이저 등 모든 생활과 관련된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O2O로 보시면 됩니다. 현지 생활 서비스 시장은 조연급의 방대한 시장이지만 침투율은 아직 아주 낮아서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태워가면서 경쟁하는 분야가 됐죠. 이 분야에서 메이투안은 기존 라이벌인 알리바바와의 경쟁뿐만 아니라抖音, 쿠아이쇼 등 동영상 플랫폼으로부터의 경쟁에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 배달 분야에서 올해 3월抖音은优惠团购라는 할인 공동구매 서비스를 개시했고 5월에 링yuan 치다찬이라는 무료 식사 서비스를 출시했고 7월에는 신동外卖라는 외식 배달 서비스 테스트 버전까지 출시했습니다. 쿠아이쇼는 2021년 2분기 실적에 의하면 쿠아이쇼의 월간 액티브 이용자 수가 5.062억, 일간 액티브 이용자 수가 2.932억, 이렇게 방대한 이용자 수를 보유한 쿠아이쇼는 현지 생활 서비스 분야에 진입했는데 작년 7월에本地生活라는 생활 서비스 테스트 버전을 출시했고 올해 5월 쿠아이쇼 동청이라는 생활 서비스를 내부 테스트 버전에서 전면 오픈 버전으로 전환해서 모든 쿠아이쇼 이용자가 앱에서 쿠아이쇼 동청 서비스에 나오는 特惠团购, 榜单推荐, 쿠아이쇼 517등 카테고리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特惠团购는 할인 공동구매, 榜单推荐은 랭킹 추천, 쿠아이쇼 517는 초저가 또는 심지어 1yuan 식사권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또한 콰이쇼는 올해 7월에 2021년 콰이쇼 현지생활 츠허왈러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츠허왈러는 먹고 마시고 놀며 즐기다는 뜻입니다. 콰이쇼는 또 텐센트의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 츠허왈러在 콰이쇼라는 미니 프로그램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콰이쇼는 지금 현지 생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하고 있고 범생활 서비스를 2021년 3대 방향 중 하나로 정한 바 있습니다. 호텔 숙박 예약 분야에서 메이투안은 시에청, 시추앱의 중문명이 시에청이에요. 호텔 숙박 예약 분야에서 메이투안은 시에청, 동청이롱,抖音등 라이벌의 경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시에청, 시추앱의 2021년 1분기 실적에 의하면 1분기 매출액 41억 yuan, 지배주주 순이익 18억 yuan, 41억 yuan의 매출 중 분야별로 숙박 예약이 16억 yuan, 항공 등 교통 티켓 예매가 15억 yuan, 출장 서비스 2.52억 yuan, 관광 레이저 1.69억 yuan. 동청이롱의 2021년 2분기 실적의 숙박 예약이 7.4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했고 코로나 전인 2019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국내 숙박 예약 수가 65% 증가했습니다. 한편抖音은 작년 7월 관광 사업에 대한 초기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抖音 앱에 门票预订, 酒店预订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门票预订은 입장권 예매, 酒店预订은 호텔 예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숙박 예약 분야에서抖音도 메이투안이랑 경쟁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형 공동구매 즉 동네형 공동구매 분야에서 메이투안은 알리바바, 핀도도, 찡동 등 기업들과의 경쟁에 놓여 있습니다. 신선식품과 과일 이런 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이고 하루 세 끼 꼭 필요한 것이므로 소비 빈도가 매우 높고 시장 공간도 매우 큽니다. 동시에 각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 이용자 수 고성장이 천장에 달했을 때 고려하게 되는 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늘리고 인당 소비 금액을 늘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커뮤니티형 공동구매, 즉 동네형 공동구매 분야에 들어가는 게 여러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이 된 거죠. 핀도도는 농산품 판매로부터 시작했고 커뮤니티형 공동구매를 2선, 3선 도시, 심지어 더 작은 도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핀도도 입장에서는 중소도시, 작은 도시라는 근거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죠. 핀도도가 2020년 8월에 출시한 또도마이차이라는 식재료 구매 서비스는 핀도도의 기존 농업 분야에서의 그 사업 배치에 잘 부합하는데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때 핀도도는 농업과학기술과 과학기술 보급화에 100억 yuan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네형 공동구매 사업의 통점은 밸류체인에 있는데 찡동의 강점이 바로 밸류체인 관리이기 때문에 찡동은 동네형 공동구매 분야에 진입할 때 선천적인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찡동의 최신 재무제표에 의하면 찡동의 신사업의 적자 규모는 작년 2분기에 11.7억 yuan에서 올해 2분기에 30.2억 yuan으로 확대되는데 신사업의 적자 중 동네형 공동구매의 비중이 가장 컸는데요. 한 25억 yuan 될 거예요. 지금 메이투안이든 알리바바든 핀도도든 찡동이든 몇몇 플랫폼 기업들의 동네형 공동구매 사업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동네형 공동구매 사업은 거의 다 적자 프로젝트죠. 정부의 관리감독 정책하에 기존에 미친 듯한 저가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 그런 현상은 점점 줄어들 것 같고 플랫폼 기업들의 그 급진적인 시장 개척 작업도 어느 정도 좀 자제될 것 같은데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사용 빈도를 자극하는 전략에 더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형 공동구매 사업이란 게 현실적으로 단기 내 바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업의 미래 전략에 있어서 전략적 의미가 큰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향후 동네형 공동구매 분야의 경쟁은 결국 이름될 만한 이 몇 개 기업 간의 경쟁이고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 아직 각종 변수가 있을 거라서 메이투안 주가에 있어서도 향후 반독점 처벌 조치가 어떻게 될지 동네형 공동구매 사업에 대한 감독 정책이 어떻게 될지가 비교적 큰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메이투안의 2분기 실적, 사업별 실적, 배달기사 보험 문제, 반독점 규제 정책, 그리고 업계 경쟁 상황 등에 대해 살펴봤고 끝으로 주가를 한번 보고 갈게요. 2010년 왕싱이 창업한 메이투안은
2018년 9월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상장 당시는 아시다시피 미중무역 분쟁 본격 점화 첫 해라서 증시가 워낙 안 좋았고 2019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2019년 한 해 132% 상승했고 2020년 코로나의 해는 189% 상승했고 2021년 춘절 전까지 계속 오르다가 춘절 직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춘절 당시 고점인 460 홍콩 달러에서 9월 7일 오늘까지 44% 하락했습니다. 좀 짧게 보면 2021년 1월, 2월, 3, 4, 5, 6, 7, 8, 9월 보시면 7월 26일과 27일의 낙폭이 워낙 컸는데요. 7월 26일 13.76% 하락했고 7월 27일 17.66%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그 7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온라인 외식 플랫폼의 책임 구체화, 음식 배달원 권익 착실히 수호할 것에 관한 지도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메이투안의 주가를 보실 때 메이투안 하나만 볼 게 아니라 홍콩과 미국에 상장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腾讯, 아리바바, 징동, 핀도도어, 웨이핀회,百度, 快手, 비리비리, 왕이, 웨이멍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같이 봐야 되죠. 기업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어차피 큰 흐름에서 보면 플랫폼 기업이라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메이투안의 주가를 보면 2월 춘절 연휴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8월 말쯤부터 조금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반등폭이 실제로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좀 억지스러운데요. 메이투안 외에도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를 봐도 대체로 8월 말쯤부터 약간 상승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홍콩 증시 중 테크 업종 지수인데요. 보시면 춘절 이후 2월 18일부터 쭉 하락하다가 8월 20일 이후, 즉 8월 하순, 8월 말쯤부터 살짝 상승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메이투안만 봤을 때는 개별 호재나 어떤 실질적인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홍콩 증시, 특히 홍콩 테크 업종이 8월 말쯤부터 살짝 오르는 현상이 있고요. 그 원인으로는 미국 증시 영향도 있고 또 춘절 이후 수개월 동안 계속 급락한 후의 저가 매수 자금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살짝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갈 거라고 보기 좀 어려운 이유가 종목 몇 개만 보면 이게 메이투안인데 8월 말부터 상승세죠. 밑에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인데요. 처음에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좀 늘었는데 그 후에 상승할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어요. 이어서 텐센트인데 텐센트가 8월 말부터 좀 상승했는데 밑에 거래량을 보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죠. 이어서 찡동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8월 말부터 상승했는데 처음에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확 늘었는데 그 후에 거래량이 줄었어요. 이어서 아리바바를 봐도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은 줄었어요. 물론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가 좀 상승했다. 이 상승을 견인한 자금이 저가 매수 신규 자금이 아니라 증시에 머물러 있는 일부 자금이 지금 상황에서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저가 매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단 플랫폼 쪽으로 살짝 유입됐다는 거죠. 다시 메이투안 주가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드린 2분기 실적, 배달기사 보험 문제, 반독점 규제 문제, 업계 경쟁, 그중 특히 배달기사 보험, 반독점 규제 이 두 건이 아직 명확한 결론이 안 나왔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메이투안의 주가에 대해 이젠 하락세가 끝났고 이제부터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하고 향후 이런 각종 상황들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메이투안의 2분기 실적 및 현황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였습니다.